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많이들 하시는 디지털 모드 통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그 아날로그 방식인 FM, SSB, CW 그리고 문자통신인 RTTY나 PSK3하나 보다 더 진보된 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문자통신 FT8이 요즘 대세죠.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시고, FT8의 장점이 그 빅건, 그러니까 DX 할 때 빅건만 DX 큰 안테나 철탑에 큰 야기의 QR로 대출력으로 DX 그런 국들만 DX 할 수 있느냐. FT8은 소총수, 그러니까 그 지향성 안테나가 아니고 일반 커시크래프트나 뭐 그런 그 버티컬 안테나 가지고도 저출력으로도 DX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이 FT8 모드가 되겠습니다. FT8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무전기가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처럼 안테나에서 직접 안테나로 송수신이 되는 방식이죠. 디지털 모드이지만 기존의 무전기에 안테나로 거쳐서 안테나로 신호가 가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단지 그 FM이나 SSB처럼 CW처럼 내가 송신을 하려면 마이크나 PTT를 잡고 마이크에 PTT를 잡고 내 음성을 집어넣어서 송신을 하거나 키잉을 해서 CW 전신 신호를 송신하거나 아니면은 문자통신 RTTY나 PSK3하나 그것도 전통적인 방식이죠. 타자를 쳐서 송신을 하는 게 그 무전기에 그 신호를 시그널을 입력하는 것이죠. 그 입력하는 시그널을 디지털 모드 통신은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컴퓨터가 입력된 메시지, 문자로 입력된 메시지를 그걸 그대로 송신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시그널, 디지털 신호, 디지털 톤, 더 정확히는 디지털 MFSK 톤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MFSK 톤 신호로 변환을 해서 송신을 하고 송신한 신호를 상대국이 신호를 수신을 해서 그거 수신을 하게 되면 그 무전기 스피커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겠죠, 시그널이.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아날로그 신호가 아니라 삐리릭 삐리릭 하는 디지털 신호이다 보니까 사람 귀로 직접 들어서는 이게 어떤 메시지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신하는 측에서도 컴퓨터와 연동이 무전기와 컴퓨터가 연결이 돼서 그 무전기에서 수신된 디지털 신호가 컴퓨터로 가서 디지털 신호가 아날로그 DA 컨버터를 거쳐서 아날로그 신호로 문자로 모니터에 보여지게끔 됩니다. 그래서 사람 눈으로 그걸 봐서 메시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 조작 방식이 이제 그 DA 컴퓨터,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그 일련의 과정을 그 디코딩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 반대는 이제 엔코딩이라고 하죠. 엔코더. 아무튼 이제 그렇게 디지털 문자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무전기를 서로 통신을 하게끔 서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 연결하는 장치 인터페이스는 뭐 메이커 쪽에서 나온 제품도 있고 기존에 개인이 직접 만들어서 제품화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성능이 우수하니까 그런 제품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컴퓨터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직접 제작하려면 그 세 가지 라인만 서로 컴퓨터하고 무전기하고 세 가지 라인만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무전기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수신된 신호를 디코딩 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보내야겠죠. 보내는 무전기 측에서는 신호가 아우트, 컴퓨터 측에서는 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트와 인, 무전기 쪽에 아우트 그 라인이 하나, 그리고 그 반대로 내가 이제 수신된 메시지를 보고 송신을 하려면 문자를 입력을 해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신호로 바꿔가지고 송신을 하려면 컴퓨터에서 무전기로 보내주는 신호,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는 아우트, 무전기 측에서는 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라인이 되겠습니다. 뭐 이 신호를 주고받는 건 뭐 크게 어렵게 만드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컴퓨터 측에서는 3.5파이 오디오 잭이 사용되겠죠. 인 아우트가. 그리고 무전기 측에서는 그 무전기 뒤에 보면은 아우트는 헤드폰 잭이 되겠고, 인은 마이크 인이라고, 오디오 인이라고 해서 따로 단자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건 뭐 그 사용하는 무전기의 매뉴얼을 뒤에서 확인하면 되겠는데, 거기에 맞는 커넥터 잭으로 서로 주고받게끔 해서, 라인은 뭐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도 되고, 중간에 매칭 트랜스 1대1 아니면은 1대1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1대1에 매칭 트랜스를, 재련 트랜스죠. 트랜스를 써서 이렇게 주고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이렉트로 라인으로 직접 연결을 해도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두 개 라인을 연결했으면 마지막 하나는 이제 송신과 수신을 전환을 해야겠죠. 우리가 무전기의 PTT 마이크, 핸드 마이크에 푸시 투 토크, 그러니까 PTT를 누르면은 송신, 떼면은 수신이 되듯이, 무전기 측에서 나는 송신을 하려면 마우스를 클릭을 하지만, 무전기 측에서는 다이렉트로는 송신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무전기 쪽에 명령을 내려서 송신을 하거나 수신을 하거나 송수 전환을 하는 라인, 그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 라인까지 완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PTT 라인은 중간에 RS232 그 케이블을 그 인터넷 뭐 옥신이라든지 그런 데서 싸게 구입을 해서, 무전기 쪽에서는 그 뒤에 커넥터 보면 이제 그 사용하는 무전기의 매뉴얼을 보면 그 뒤에 단자에 그 단자 그 핀 번호가 나와 있는 것을 매뉴얼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송신을 하는 건 무전기 어스와 HS가 송신이죠. 송신을 서로 단락을 시키면 송신이 되는 거고, 단선을 시키면은 수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스와 단락 그 HS 선을 서로 따와 가지고
RS232 거기에 연결을 하고 컴퓨터 측에서는 뒤에 포트로 이렇게 RS232가 들어가게끔 하고 컴퓨터에 이제 그 문자 통신을 하려고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았으면 그 프로그램 안에서 포트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송신을 클릭을 하면 무전기 쪽에 송신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 포트 설정만 안 해주게 되면 이게 이제 다 이렇게 제대로 했다고 해도 송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만 잘 이렇게 해주면은 프로그램 설정에서도 뭐 다른 건 뭐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오디오 인 아웃의 그 레벨 조정 그것만 잘 적당한 라인으로 게인으로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 내가 송신하고자 하는 그런데 이게 뭐 ITTY나 그런 것처럼 어느 일정한 문장을 내가 입력을 해서 송신할 수 있는 그런 통신은 통신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T8이나 그것은 오직 컨택 상대국과 쿨사인을 주고받고 시그널 레포트를 주고받고 그리고 73를 주고받고 하는 아주 그러니까 상대국과 교신 컨택에만 오로지 목적을 두고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외에 뭐 메시지 뭐 QTH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사용하는 무전기 뭐 그런 걸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거하고는 의미가 조금 다른 통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송신하는 라인이 보면 내가 뭐 입력할 것도 없습니다. 상대국 콜을 확인했으면 쿨사인과 내 콜이 자동으로 송신 되게끔 되고 그 두 번째에서는 레포트만 뭐 숫자 2개 레포트만 입력을 해서 송신하고 뭐 그 정도만 되는 것이지 그 외의 문자는 정형화된 문자는 보낼 수가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FT8 지금은 이제 FT8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방식 전에 거의 한 2000년 초반에 WSJT라는 FT8의 그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자 통신이 존재를 했습니다. WSJT는 그 뭐의 약자면 weak signal, WS는 weak signal, 굉장히 미약한 신호죠. weak signal이고 뒤에 JT는 그 통신 방식의 개발자 미국 아마추어입니다. K1JT인데 서픽스를 가져와서 WSJT로 명명을 했고 그 통신 그 프로그램 이름이 FT8처럼 WSJT도 JT65ABC 뒤에 ABC의 차이는 뭐냐면 그 대역폭 그러니까 이 방식을 HF에서 하느냐 VUHF에서 하느냐 그 이상의 1.2기가 이상의 마이크로웨이브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A, B, C가 결정이 되고 그 차이는 뭐냐면 그 통신하는 방식은 다 똑같은데 대역폭의 차이가 있습니다. HF 뭐 7메가는 파장이 40m고 U밴드는 70cm 1.2기가는 23cm인데 먼저 40m와 23cm 파장은 엄연히 다르니까 같은 대역폭의 통신을 하게 되면은 HF에서는 그 시그널이 보여도 1.2기가에서는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 파장에 맞게끔 대역폭이 좁고 넓고 그거의 차이가 JT65A, B, C가 되겠습니다. JT65A는 HF에서 사용하는 WSJT 프로그램이고 B는 UV 밴드에서 사용하고 C는 1.2기가 이상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2.4 뭐 10기가 이상의 마이크로웨이브에서 사용하게끔 개발된 디지털 문자통신입니다. WSJT가 처음에는 그 EME 그러니까 월면 반사 통신이죠.
지구에서 시그널을 보내가지고 달로 보내서 달에서 일단 반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지구로 되돌아온 신호로 다른 대륙과 이 통신하는 방식이 월면 반사 통신 EM이 어스 문 어스 이제 통신인데, 이 월면 반사 통신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뭐 위성 통신이라든지 그런 통신을 주제로 다룰 때 한번 깊이 있게 주제로 다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ME로 이렇게 개발된 통신이다 보니까 1분간 송신을 그러니까 JT65A는 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할 때 65가지의 MFSK 톤 신호로 변환을 해서 송신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분간 송신을 하고 1분간 또 상대국 신호를 받고, 받았으면 다시 1분간 송신을 하고 다시 1분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73 하면 또 1분간 송신하고 또 1분간 받고, 그래서 최소 코사인 주고받고 시그널 레포트 주고받고 73 주고받으면은 최소 3번 송신하고 3번을 받아야 되니까 한 국가 컨택을 해서 교신이 끝나려면 최소 6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아주 속 터지는 그런 방식이죠. 아니, 그러니까 EME를 할 때는 뭐 크게, EME는 뭐 막 차라차라 막 이렇게 막 컨테스트나 뭐 DX 익스페디션처럼 막 교신국이 타닥타닥 넘어가야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EME 통신에서는 이게 뭐 6분이 되든 8분이 되든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런 방식을 일반 HF에서도 한번 해보자. 이 통신 방식이 굉장히 DX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가지고, 달까지 신호가 갔다가 달에서 반사돼서 온 신호로 통신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아주 극미세 신호. 우리 인간, 이 방식은 디지털 문자 통신은 공통이지만, 뭐 시그널 레포트를 뭐 59, 뭐 또 599, 뭐 그런 식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데시벨로 시그널을 주고받습니다. 데시벨이라는 건 뭐 쉽게 얘기해서 소리의 강도죠. 소리의 강약의 단위인데, 우리 인간이 귀로 들어서 들을 수 있는 신호가 0dB를 기준으로 0dB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하면, 마이너스 dB는 우리 귀로는 사람 귀로는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WSJT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우수하냐면 마이너스 20dB, 마이너스 20dB면 우리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분명히 무전기에서는 그 시그널이 전혀 들을 수가 없었는데, 컴퓨터에서는 상대국이 송신한 문자가 디코딩이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마이너스 20dB의 디지털 톤 신호가 컴퓨터에서 DA 변환이 돼서 디지털 문자 메시지가 상대국이 송신한 메시지가 디코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 정도의 놀라운 성능이 있으니까 EME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수한 방식이다 보니까, 그러면 일반 HF에서도 이 방식으로 통신을 해보면 어떨까? 굉장히 DX에서 우수하지 않겠느냐 해서 최근 한 2010년경에 JT65A를 따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방식은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은데 그것만 따라와 이제 WSJT-A만 가져와 가지고 HF에서 교신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많은 국들이 그때부터 HF에서도 일반 HF에서도 WSJT 디지털 문자 통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dB, 마이너스 10dB의 신호가 이렇게 주고받으면은 디코딩이 되니까 그야말로 그냥 듣지도 못한 신호가 컴퓨터에서 디코딩이 돼버리니까 이건 DX가 너무 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기존의 아날로그 무전기 때 우리 아마추어 무선사는 DX에 목숨을 걸죠. 먼 곳과의 교신을 하려고 안테나를 그렇게 높이고 출력을 높이고 상대국은 교신하는데 나는 못했을 때 그런 비애를 느끼면서 이제 막 출력을 높여서 또 이렇게 통신 그런 모드도 업그레이드해서 CW도 꾸준히 연마를 해서 DX 평소 듣도 못한 DXCC 엔티티와 교신이 됐을 때 성공했을 때의 희열은 그걸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이죠. 듣도 보도 못한 국가 처음으로 뉴 엔티티와 컨택이 돼서 막 환호를 치고 환호성을 치고 막 이 세상을 모두 가졌을 때 희열, 쾌감, 기쁨, 만족, 엔돌핀 상승 그런 건 물론 다른 취미에서도 그런 홈런 각 취미마다의 홈런이 다 있겠죠. 이제 우리 아마추어 무선사의 홈런은 만료 홈런은 홈런은 이제 뉴 엔티티고 투런 홈런은 더 귀한 엔티티, 3런 홈런은 그거보다 더 귀한 엔티티, 그리고 만료 홈런은 상대국이 못했을 때 나 혼자 컨택이 됐을 때 이제 상대국을 제치면서 또 컨택이 되니까 만족감은 2배, 3배 그렇게 해서 만료 홈런이 되는 것이죠.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아마추어를, 이 DX를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맛을 잊지를 못하고 평생의 취미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홈런을 한 번 더 치기 위해서, 남들 다 잠잘 때 새벽 3시, 4시에 깨서 졸린 눈으로 무전기를 스캔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후에도 나의 귀중한 시간을 무전기 앞에서, 내 인생의 많은 시간을 무전기 앞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에 달았듯이 나는 왜 FT8을 안 하는가, 저도 WSJT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신과 HF에서 JT65A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0년 전, 한 14년, 15년 전에 저는 14메가에서 WSJT-A를 14메가 14076 주파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디지털 문자통신 WSJT-A를 하는 국내국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 전에 EM이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HF 14메가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14메가 JT65A에 나가면은 일단 신호만 한번 발사하면 듣도 보도 못한 국들이 막 계속 불려와가지고 일요일 오전에 시작을 하게 되면 그날 하루 종일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붙들려가지고 컨택을 해주고 하다 보면 오전에 이렇게 4-5시간 하고 밥 먹고, 그리고 오후에 다시 또 이렇게 붙들리게 되면 주말에 하루 종일 하는 건 다반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신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전 세계 TX 14메가에서 다이렉트 QSL 카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14076 14메가에서 DX를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내가 직접 교신도 많이 했지만 서비스, 그러니까 상대국들한테 그런 서비스 하는 그런 의미가 좀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사용했던 장비는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HF 안테나는 R7을 사용하고 있고, 그때 사용했던 출력은 100W. 처음에는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 통신 방식이 굉장히 무수해서 뭐 50W만 송신을 해도 컨택이 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09년까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직계를 안 했는데 09년까지만 직계를 해서 이게 한 2, 3년 운영한 그 직계입니다. 2, 3년, 한 3년 정도 직계를 해서 JT65A로 65, 그러니까 65 DXCC죠. DXCC를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이걸 뭐 이렇게 하려고 막 이렇게 뭐 열심히 이걸 목적으로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주말에만 이렇게 교신을 해도 이 정도 성과가 나왔습니다. 상대국이 나를 불러오는 것이죠. 뭐 빅타6 3 주르 프로리다, 미크로네시아인데 이걸 뭐 일반 SSB나 CW로 교신을 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 안테나와 출력 QRO가 필요할 것입니다. 뭐 이런 국이 HF에 출연을 하게 되면 뭐 콩볶는 뭐 빅 파일업이 일어나서 웬만한 장비와 실력 가지고는 교신하기가 힘든 그런 엔티티입니다. 뭐 포주루원 인디아 골프 이스라엘, 시에라 5 포 골프 슬로베니아, 이건 뭐 조금 흔한 엔티티고, 9 엑스레이 제로 주루마이크 루안다, 이런 곡도 뭐 한번 평생에 교신하기가 한번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곡들인데, 뭐 탱고 6 마이크 후테 아프가니스탄, 아무튼 뭐 내가 이렇게 하려고 막 교신을 하려고 뭐 이렇게 피나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게 아니라 상대국들이 나를 불러오는 그런 루트로 교신을 했던 엔티티, 그런 직계입니다. 그 이후 이게 09년까지니까 그 이후에 한 10년 전이니까 10년 이후로도 뭐 2년, 뭐 이제 2, 3년 좀 교신 안 하다가 다시 뭐 1, 2년 하다가 또 2, 3년 하다가 안 하다, 뭐 그런 텀이 굉장히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온 것도 직계를 해보면 지금 한 120,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직계는 안 해봤지만. 그래서 결론은 너무나 쉽게 DX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로 클릭을 하면 이제 그 코사인이 보이면 나를 불러오면 상대국 코를 입력을 해서 클릭을 하면 지가 프로그램이 알아가지고 1분간 송신을 한 다음에 다시 1분간 수신을 해서 자기가 수신을 해서, 내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수신을 해서 디지털 문자 모니터에 그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레포트가 뭐 마이너스 뭐 양호하게 나올 때는 뭐 마이너스 뭐 8dB, 8dB, 마이너스 8, 마이너스 한 5, 6, 7, 10 이내는 잘 들어보면 스피커에서 그 신호가 확인이 되는데 10 이상 마이너스 이렇게 더 밑으로 넘어가면 들리지도 않습니다. 뭐 마이너스 정말 그 우수한 신호는 그 안테나가 있다고 하면 EME에서는 마이너스 30dB도 디코딩이 됩니다. 마이너스 20dB도 거의
완전히 그 바닥의 신호인데 마이너스 30dB가 디코딩이 된다는 건 이 통신 방식이 어느 정도로 우수한 방식인가 하는 걸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 방식이 이 JT65A도 이제 그 HF에서 하는 JT65A도 1분간 송신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코사인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레포트와 73를 같이 송신을 한다고 해도 2번 받고 2번 송신을 하는 거니까 4분을, 이것도 굉장히 줄인 것이죠. 뭐 73를 따로 하면 6분의 시간이 필요하고, 레포트와 73를 같이 송신하게 되면 4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4분도 이 성격 급한 사람은 얼마나 속 터지는 그런 방식이겠습니까? 막 그냥 RTTY처럼 한번 송신하고 쫙 넘어가고, 또 한 번 송신하고 73하고 빨리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1분간 주고받고 1분간 주고받고 그렇게 하면 속 터지죠. 그 WSJT 그 원조는 한 국가 4번에 주고받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8분간이 필요한 것이죠. 콜사인 주고받고 레포트 주고받고, 거기까지 이제 잘 수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 RO, RR, 그것을 우리 OK라는 의미죠. 뭐 라죠. 그거에 다시 그 중간에 73 전에 한 번 또 송신을 합니다. 하고 이제 그것까지 RO까지 받으면은 그때서야 73를 주고받으니까 EM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주고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거의 뭐 이 통신 방식은 톤을 65 MFSK 톤으로 바꿔서 통신하는 건 똑같은데 시간을 조금 그러니까 그런 방식과 요 기존의 RTTY나 PSK 3하나 그런 방식처럼 그거 두 가지의 장점을 합쳐놓은 게 요즘 많이들 하시는 FT8이라고 보시면, FT8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FT8은 제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가지고 정식으로 교수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지만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단축됐지만 하는 방식은 컴퓨터 좌판에서 내가 클릭을 하고 컷사인 입력하고 레포트 입력하고 73 하는 건 동일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방식의 통식을 하다 보면 내가 나중에는 너무나 쉽게 그냥 클릭 한번 했는데 듣도 보다 못한 DX국이 이렇게 딱 나를 불러오는 그게 뜨니까, 그러니까 그 평상시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귀중한 DX국이 나를 불러와서 그 나를 부르는 신호가 컴퓨터 모니터에 디코딩이 돼서 내가 읽을 수 있는 문자로 보여도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아무 감동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그런 DX 국이 나를 부르는구나. 부르니까 레포트 입력해가지고 다시 송신 클릭을 해서 송신을 해주고, 그 다음에 73하고 또 불러오면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건 그 아날로그적인 그냥 그 전투적인 신호 이제 파일업이 있을 때 내가 먼저 그 0.0001초라도 더 들어가고, 아니면 그 타이밍을 조금이라도 더 늦춰가지고 상대국보다 조금 더 늦춰서 내 신호가 조금이라도 한 번 더 들리게끔 그런 타이밍을 한번 노리려고 전투적으로 이렇게 하고 땀 흘려가면서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고, 무전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스프리트 주파수 맞추고 키잉도 하고 그런 조작도, 그런 그 스포츠 뛰는, 이건 무전을 하는 게 달리면서 스포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전투적인 자세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피땀 흘리는 뭐 그런 의미가 이 디지털 문자통신에는, 그러니까 다른 분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부터 이렇게 잘 해오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도 그 FT8을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필요에 의하면 이제 나중에 안테나가 보강이 되고 또 필요가 생기면은 또 생각이 바뀌면은 FT8을 분명히 다시 시작할 겁니다. 시작하는 것이지만 지금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그러니까 뭐 CW는 조금 CW가 조금, CW보다는 나는 FM 모드 방식이, 사람 목소리로 이렇게 주고받는 FM 모드 방식이 더 인간적이니까 나는 CW가 싫고 FM 모드만 한다 하는 그런 류의 개인적인 취향으로 제가 여태 말씀드린 거니까, 기존에 그 JT65A라든지 DV 방식의 통신, 저는 DV, 디지털 보이스 통신이죠. 그게 뭐, D스타나, 또 뭐가 있죠? DMR. 또 그 외의 방식이 몇 가지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그걸 뭐, 부정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DV 통신은, 시류에 맞게,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존에 그 DX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 오시는 OEM들이 FT8을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부정을 하거나 뭐 다른 그 의미를 두는 건 절대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무 감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FT8이 아니라 그 JT65A를 할 때,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모니터 앞에서 그냥 좌판에서 콜사인 입력하고, 뭐 모니터 보고 클릭하고, 뭐 컴퓨터 무전기 주파수는 하나 그 제자리에 맞춰져 있고 클릭하고, 그게 또 신호가 보이고 디코딩 되면 또 신호가 보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건 뭐 내가 교신을 하고 있는 건지, 모니터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교신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모니터를 보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컴퓨터 게임을 전혀 안 하고 또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게 하고 있는 건지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착각이 들더라, 그겁니다. 아무 감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흐지부지 되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냥 하질 않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인간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SSB로 보이스 통신으로 한국과 컨택이 돼도, DX가 아니더라도 바닥은 뭐 재팬 신호라고 해도 이렇게 목소리로 뭐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통신이 더 조금 인간적이고 매력이 있고 좀 살아있는 햄다운 그런 거로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저는 이 여태까지 드린 말씀은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리고 좀 더 나중에는 저도 FT8을 뭐 언제까지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이제 시작을 할 거고, 그래서 때가 되면 시작을 할 거니까 그런 통신을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은 시작을, 이게 장점이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 그런 감동은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소총수한테 DX를 하기 위해 하는 건 굉장히 우수한 방식이니까, 제가 아까 초입에 말씀드린 그런 장점, 소총수한테 DX 할 때 굉장히 유리한 방식이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도, 초보자라도 기존의 시스템에 컴퓨터 다 있잖아요. 있으니까 데스크탑 컴퓨터 아니면 노트북으로 서로 연동을 시켜서 시작을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디지털 문자통신의 장점이 뭐냐면 새벽에 그러니까 뭐 샤크에 처박혀가지고 처박힌다고 한데 이상한데 새벽 4시 5시에 DX국이 출연해가지고 그 마이크 잡고 SSB로 나왔을 때 그 새벽 4시 5시에 DS1 MFC 여기는 DS2 코사인이 바뀌었는데 DS2 BW 여기는 DS1 MFC SSB는 FM처럼 그렇게 다소곳하게 외쳐서는 첨두전력이라고 하죠. 내가 외친 만큼 나갑니다. 그래서 조용히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데 새벽에 그렇게 DX 외국이 나왔을 때 그 마이크에 대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가족뿐만 아니라 옆집 넘어서 옆집의 이웃 그러니까 그 동네의 이웃 사촌들은 다 깨게 되겠죠. 그래서 다 쫓아와서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새벽에는 뭐 SSB 보이스 통신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또 CW의 장점이 뭐 이 대역폭이 좋고 DX에 유리하고 또 이 인지성에서 SSB나 FM에 비교할 바가 아닌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것도 새벽에 키잉을 하다 보면 그 CW 톤 음이라든지 비포음이라든지 그런 또 이 울리는 음이 아무리 조용하게 한다고 해도 가족한테 이렇게 옆에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주눅이 들거나 조금 제약되고 움츠러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디지털 문자통신은 그냥 무전기만 틀어놓고 무전기 볼륨 최소로 줄여도 됩니다. 볼륨은 그냥 아예 제로로 놔두고 이 모니터만 보고 클릭만 하면 되는 거니까 조용하게 클릭만 하면 되는 거니까 새벽에도 남들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통신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가족한테 막 교신하는 게 눈치가 보인다고 하면 그냥 방에서 조용하게 클릭만 하면은 뭐 저 양반이 저기 샤크에 들어가서 교신 그냥 조용한 거 보니까 교신은 하지는 않는구나. 그런 가족한테 그런 믿음을 줄 수가 있는 모두가 이 디지털 문자 통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채 서비스로 이 라인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 이걸 해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뭐 JT65A라도 기존의 그 WST JT65A나 아니면은 FT8 운영하시는 FT5부터 운영하셨던 분도 JT65A를 한번 검색을 해서 그 프로그램도 한번 깔아서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FT8과는 조금의 그 차별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이 별책 브록으로 SSTV나 그리고 RTTY PSK31 그리고 디지털 SSTV 등 그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할 수 있는 통신 방식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RTTY나 PSK31은 기본으로 할 수가 있고 뭐 MNTTY나 뭐 MNSSTV 그 프로그램만 깔면 그 아날로그 SSTV나 또 그 디지털 SSTV라는 건 사진 슬로우 스캔 TV가 그 TV의 약자죠. 그래서 슬로우 스캔 그 사진을 스캔을 해가지고 전송하는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교신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 아마추어가 목소리나 이런 문자, 뭐 소리 이런 거로만 통신하는 게 아니라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통신하는 게 SSTV이고, 그거보다 더 진보된 그 방송국처럼 동영상을 주고받는 통신 방식도 있습니다. ATV라고 해서 영상을 주고받는 그런 통신 방식도 있습니다. 그건 조금 기술이나 이 마이크로웨이브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기술적인 게 조금 필요하긴 한데, 그 나중에 이렇게 조금 더 진보돼서 추구를 하셔도 되니까 SSTV부터 그런 통신 방식을 먼저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 라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라인만 깔아 놓으면 컴퓨터하고 무전기하고 서로 통신할 수 있게끔 영상, 오디오 주고받는 라인, 그 두 가지와 자기가 사용하는 무전기에 맞는 송수 전환되는 제어 기능, 제어 라인, 그 세 가지만 깔아 놓으면은 디지털 문자 통신은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별척 브로그로 SSTV, 그리고 ITTY, PSK, 사마나 등 여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FT8 지금 운영하시는 거 보니까 21메가라든지 HF에서 DX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JT65A는, HF JT65A는 14메가에서 DX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문자통신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SSB나 CW도 14메가에서 DX가 많이 나오죠. DX 윈도우라고 해서 14메가가 메인 스트리트, 그러니까 DX의 메인 스트리트인데, 물론 뭐 다른 21메가 하이밴드나 로우밴드에서도 DX가 되지만 14메가에 나갈 수 있으면은 DX가 한층 더 2배, 3배 유리하게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FT8도 같은 사정입니다. 14메가를 할 수 있어야지 더 귀한, 더 보도 듣도 못한 DX와 교신을 손쉽게 할 수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이렇게 해보시면, 이 아마추어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들도 출력이라든지 안테나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가 운영하다 보면 내가 모자라는 건 나중에 이 업그레이드를 필요가 생기면은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급수라든지 출력, 안테나 그런 건 필요가 생기면은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니까, 일단 자기 급수에 맞는 것으로 해서 맞는 밴드에 나가서 FT8부터 한번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인간적인, 감동이 조금은 덜한 그런 방식이지만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